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립기념일 주간 주말이자 7월의 첫날 캐플 뉴스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에 종료됐던 LA시의 스몰 비즈니스 렌트비 무상 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11일부터 재개됩니다. 2차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세입자 태거 보호 조치가 어제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LA시 세입자들은 내년 5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솔린 텍스가 오늘부터 3센트 올랐습니다. 갤런당 54센트의 주정부 세금이 부과됩니다. LA시의 최저임금이 오늘부터 시간당 16달러 4센트로 인상됐습니다. 네,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LA 경찰은 살인 사건의 절반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백인인 살인 사건 해결률은 타인종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네, 공급난으로 인해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행사를 취소하는 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급락해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헤드라인들입니다. 7월 1일 금요일 캐플 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I can invest in myself and my future. At 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you can have the future you've always dreamed of. Classes fill up quickly. Enroll today at icangotocollege.com. 네, LA시의 스몰 비즈니스 렌트비 무상 지원 프로그램이 11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1차 때 한인회를 통해 신청하신 한인 업주들 중 절반 정도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11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청은 1차 때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으로 비즈니스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LA시가 제공하는 무상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11일부터 재개됩니다. 1일 LA시 경제인력개발국 EWDD는 스몰 비즈니스 업체를 위한 렌트 지원 프로그램의 2차 신청을 오는 11일부터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입은 경제적 타격으로 렌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최대 6개월간의 밀린 렌트를 무상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원금은 최대 15,000달러입니다. 2차 신청 대상자는 1차 신청을 하지 못했던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입니다. 1차 신청을 했지만 탈락한 업주들은 2차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서블리스 렌트인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나 별도의 렌트 사업체 공간 없이 집에서 운영하는 업체, 온라인 업체, 우버 등 차량 공유 사업자, 종교단체, 마리화나 관련 사업체 등도 이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 매출이 500만 달러 이상인 업체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스몰 비즈니스 렌트비 무상 지원 프로그램은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액트를 통해 LA시에 교부된 지원금을 사용합니다. 1차 신청을 하지 않은 한인 업주들은 오는 1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한인회에서도 신청을 도울 예정입니다. 체납 렌트비 무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증해야 하며 LA시에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LA시 사업자 등록증 BTRC, IRS 양식 W9, 자금 지출에 필요한 ACH 양식과 보이드 체크, 렌트 계약서 사본, 렌트 체납액 확인 서류, 2019년과 2020년 세금 보고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지난 1차 신청 시 LA 한인회를 통해 렌트 지원을 신청하신 한인 업주들 중 약 30% 정도가 지원금을 받으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제프리 기자님 감사합니다. 제프리 기자님이 방금 우리 한인회에서 도움을 받은 분들 중에 이 지원금 당첨되신 분들이 30% 정도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지금 숫자를 보니까 한 50% 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신청하신 분들이 아직도 당첨이 되시고 이메일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 50% 숫자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캘리포니아의 세입자 태거 유예 조치가 어제로 종료돼 많은 세입자들이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와 LA시는 별도의 세입자 보호 조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약 2년간 시행해왔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30일 어제로 만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렌트비를 내지 않은 세입자들은 퇴거 소송을 당해 강제에 퇴거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3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조치를 3개월 연장해 6월 30일까지 이 조치가 유효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 커뮤니티 개발국은 그동안 30만 명이 넘는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의 강제 퇴거가 유예되어 왔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그간 하우징 이즈키 프로그램을 통해 렌트 지원을 신청한 40만 명 중 33만 명에게 렌트 지원을 했으며 이들은 이 기간 동안 퇴거가 유예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퇴거 모라토리엄이라 할 수 있는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나게 됨에 따라 수만여 명의 취약계층 세입자들이 주거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일 것으로 우려됩니다. LA 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는 12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LA 카운티의 이 조치도 렌트비를 성실하게 내는 등 무과실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렌트비를 내지 않는 세입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6월 30일로 종료됐습니다. 다만 LA시는 자체적인 퇴거 모라토리엄을 시행하고 있어 LA시 세입자들은 내년 4월 말까지 퇴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LA시는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 후 12개월까지 퇴거 모라토리엄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피터장 기자님 감사합니다. LA시의 eviction 그 태거 그 법이 아마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그 캘리포니아 이제 법이 있고 카운티 법이 있고 LA시 법이 있는데 LA시 법이 그 중에서 제일 이제 그 좀 강한 그 저기 태거 그 법인데 LA시에 살지 않으시고 LA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은 오늘 7월 1일부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7월 1일 렌트가 두 하시잖아요. 그러면 렌트가 두 한 날짜부터 7일 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렌트비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내지 못하시면은 집주인한테 노티스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 노티스 그 폼이 제가 한인회에서 이제 픽업을 하셔도 되고 제가 우리 유튜브 디스크립션 아래 링크에다가 이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7월 1일 만약에 두면은 7월 8일까지 이 폼을 보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폼이냐면 뭐 코로나 인해서 내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렌트비를 못 낸다. 이거를 이제 제출을 하시면은 태거를 법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하우징 에스키를 신청하신 후에 이제 지원금을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 LA시에서 이런 법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태거를 당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3day 노티스나 그 eviction 노티스를 받으시면 반드시 법률재단이나 아니면 저희 LA 한인회 오셔가지고 그거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LA시나 LA 카운티나 주정부에 이런 태거를 못하게 된다는 법들이 있어도 저지들이 이 eviction 저지들이 이 eviction 케이스들을 진행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태거를 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노티스를 받으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무슨 리소스를 찾으셔서 이런 법적인 이런 노티스를 대응을 하시는 거를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네, LA시 최저임금이 예정대로 오늘부터 시간당 15달러에서 16달러 4센트로 올랐습니다. 인플레 속의 큰 폭의 인상은 아니지만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을 시간당 18달러로 인상하자는 발의안이 주민투표에 붙이게 돼 투표 결과에 따라서는 최저임금이 다시 18달러로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의 가솔린 텍스가 3센트 정도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의 가솔린 텍스는 갤런당 54센트가 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솔린 텍스입니다. 당초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1년간 가솔린 세금 인상 보류를 주장했지만 예산 문제에 부딪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6일 주의회와 누섬 주지사의 합의에대로 오늘부터 세금은 인상됐습니다. 어제 많은 주민들이 가솔린 텍스 인상 전에 가스를 넣기 위해 비교적 가격이 싼 주유소에 대거 몰려 장사진을 이루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독립기념일에 가족들과 함께 불꽃놀이 구경을 계획 중이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불꽃놀이 관람하기 좋은 곳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카운티가 준비한 대규모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 곳들입니다. 첫 번째는 한인타운에서 가장 가까운 다운타운의 그랜드 파크 LA 시티 홀 시청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저스 구장, 여러분 다저스 구장 어딘지 아시죠? 이 두 곳이 대표적인 관람 명소들입니다.
파사디나에 가까우신 분들은 로즈볼을 찾으시면 되고, 산타모니카는 말리부 쪽에, 산타모니카와 아니면 말라부 쪽에 사시는 분들은 퍼시픽 팔리세이드 하이스쿨, 여기도 관람 명소입니다. 할리우드 지역은 할리우드 포레버 공동묘지 또는 할리우드 볼이 좋습니다. 특히 이 두 곳은 내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불꽃놀이를 하게 됩니다. 다른 곳들도 많지만 대체로 한인타운에서 가까운 곳들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LA는 불꽃놀이 행사가 성대하게 열릴 예정이지만 미 전국의 여러 도시들의 화약을 구하지 못하거나 인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불꽃놀이를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적인 물류 공급난이 독립기념일인 불꽃놀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경축일인 독립기념일엔 불꽃놀이를 하는 것이 전통적이지만 올해는 여러 도시들이 행사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공급난과 인력 부족, 가뭄 등으로 인해 독립기념일의 상징이 불꽃놀이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리조나 피닉스 올해 불꽃놀이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꽃놀이에 사용하는 화약을 확보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시장부가 나서 화약 확보에 나섰지만 공급망 문제 탓에 화약을 살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북가주 세크라멘토와 메릴랜드 오션시티,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는 불꽃놀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불꽃놀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세크라멘토는 불꽃놀이 대신 박람회와 음식 페스티벌 준비에 인력이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빠지지 않고 화재가 발생하는 캘리포니아 클레어먼트시 가뭄을 이유로 불꽃놀이를 취소했습니다. 불꽃놀이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꽃놀이를 하려면 화재 예방을 위해 미리 65만 갈런의 물을 뿌려야 하지 이 정도의 물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애리조나 플래그스테프는 불꽃놀이를 취소하고 레이저쇼를 하기로 했고 북가주 노스 레이크, 타오시는 불꽃놀이들 대신 드론쇼를 하기로 했습니다. 카플뉴스 샤니박이었습니다. 네, 팬데믹 이후 LA에서는 각종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살인사건도 급증했는데요. 정작 해결된 살인사건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 피해자의 인종에 따라 사건 해결률이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에서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살인사건의 절반 정도가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제 사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인종에 따라 살인사건의 해결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CBS 방송은 LAPD가 FBI에 제출한 범죄 해결 현황 보고서를 분석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LA 경찰의 살인사건 해결률은 55%로 나타나 나머지 절반 정도의 살인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살인사건 해결률 74%와 비교하면 19%포인트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마이클 무어 국장은 살인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지난 2020년 LA에서는 35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19년보다 36% 증가한 것입니다. 또 경찰은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경찰 예산은 줄고 경찰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살인사건 피해자의 인종에 따라 살인사건 해결률이 큰 차이를 보인 점도 주목됩니다. 2020년까지 5년간 피해자가 흑인이나 히스패닉인 경우 해결률은 43%였던 반면 피해자가 백인인 경우엔 해결률이 67%였습니다. 지역 범위를 LA 카운티로 넓혀보면 인종별 차이는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백인이 피해를 당한 사건의 해결률은 75%인데 반해 흑인 피해 사건은 23%에 불과했습니다. 히스패닉 피해 사건 해결률도 36%로 저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을 치고 있어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와 붙으면 패배할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크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가상해 실시한 양지 대결 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를 기록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39%를 나타내 격차가 5%포인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시 맞붙을 경우 두 사람 대신 제3의 인물에게 투표하겠다는 것입니다.
에머슨 대학이 지난달 28일에서 29일 전국 12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난달 1일 공개된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로 같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2%에서 이번엔 39%로 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절반이 넘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은 40%였지만 53%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36%가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에 출마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5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캐플리니우스 잘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아파트에 있던 민간인 18명이 숨졌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 아파트 건물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어린이를 포함해 18명이 숨졌습니다. 키릴로 티모센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부국장은 남부 오데사 세리히우카 마을의 9층 아파트와 인근 리조트 건물이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맞아 18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남부작전사령부는 흑해 상공을 비행하던 러시아군 T-22 투폴레프 전략폭격기에서 공대지 대함 미사일 3발로 건물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한 발은 아파트에 떨어졌고 다른 한 발은 리조트 건물에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건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14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당했고 리조트 건물에서는 3명이 숨졌습니다. 흑해에 인접한 남부 오데사는 우크라이나 최대 규모 항구를 보유한 최대 물류 거점이자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곳을 통해 우크라이나 생산밀이 전 세계로 대부분 수출됩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지난달 27일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바주 크레멘추크시 쇼핑몰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최소 2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스몰 비즈니스 렌트 무상 지원 프로그램이 재개된다고 말씀드렸죠. 11월부터 2차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한인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8일과 19일에 한인회를 찾아오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7월 1일 캐파 뉴스 마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독립기념일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